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인류 문명이 막 피어나던 시기, 중국 대륙의 황하를 넘어 동방의 하늘 아래 또 다른 신성한 문명이 있었다. 그곳은 바로 배달국. 그리고 그 나라를 일으킨 위대한 영웅, 그 이름은 치우천왕이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우리의 조상, 신화가 아닌 역사 속 인물 치우천왕의 실체를 찾아간다. 일부 신화인가 실존인가? 치우천왕은 오랫동안 신화 속 전쟁의 신 혹은 괴이한 존재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환단고기, 삼성기, 삼국유사, 그리고 중국의 사기와 산해경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실존한 인물, 배달국의 제14세 환웅, 즉 한민족의 뿌리이자 동방 문명의 주인으로 등장한다. 삼성기 상 기록. 이에 내려와 나라를 세우니 이를 이라하였다. 배달국, 즉 신실을 세운 환웅의 후손이 바로 치우천왕이다.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가리켜 전조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치우천왕이 있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도를 이어받은 통치자였으며 동방의 신성한 왕으로 기록된다. 2부 배달국의 위치와 영역. 그렇다면 배달국은 어디에 있었을까? 환단고기에 따르면 배달국의 수도는 태백산 신시. 이 태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을 가리킨다고 한다. 즉 배달국은 만주와 요동, 한반도 북부 일대를 포괄한 광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였다. 이 사실은 다른 고서에서도 일치한다. 삼국유사는 환웅이 신시를 열었다고 기록했고 제왕운기는 환웅이 하늘의 뜻을 따라 신시를 세웠다고 전한다. 심지어 중국의 산해경과 사기에서도 치우가 동방의 신시에서 헌원과 싸웠다고 적고 있다. 즉 동서양의 고서들이 모두 배달국이 동방의 대제국, 즉 지금의 만주, 백두산 일대,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3부 치우천왕의 외모와 풍모. 그렇다면 치우천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환단고기와 여러 전승에 따르면 치우천왕은 붉은 머리칼과 구릿빛 피부를 지닌 강대한 체격의 인물이었다. 그의 눈은 번개처럼 빛났고 목소리는 천둥과 같았다. 그는 전장에서 언제나 붉은 투구와 철갑을 입었으며 몸에는 구리로 만든 갑옷이 번쩍였다고 전한다. 그의 이마에는 태양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손에는 번개와 같은 무기, 천강창이 쥐어 있었다. 중국의 사기조차도 그를 동방의 철기 문명을 이끈 전쟁의 신이라 묘사했다. 그만큼 치우천왕은 그 시대를 초월한 존재였다. 4부 치우천왕의 성품과 통치 철학. 그러나 치우천왕은 단순히 전쟁의 신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을 위한 군주, 정의로운 개혁가였다. 태백일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치우는 천지의 도를 깨닫고 백성을 인의로 다스렸다. 그는 전쟁을 즐기지 않았다. 그가 무기를 들었을 때는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배달국을 이끈 치우천왕은 정의로운 통치자였다. 그는 각 부족의 불화를 조정하고 법과 질서를 세워 천하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항상 말했다. 전쟁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평화다. 이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깊은 철학을 가진 통치자였는지를 보여준다. 5부 탕록대전, 문명과 문명의 충돌. 그러나 평화를 향한 길에는 거대한 장애가 있었다. 바로 중국 중원의 헌원 황제, 즉 황제 헌원이다. 헌원은 서쪽의 화족을 이끌었고 치우는 동방의 신시를 대표했다. 이들의 충돌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문명과 문명의 대결이었다. 탕록대전,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동서문명 충돌이었다. 헌원은 황하 문명을 대표했고 치우는 동방 배달 문명을 대표했다. 그 전쟁은 70여 차례 이어졌으며 천둥, 안개, 철제 무기가 동원된 기록이 있다. 당시 치우는 청동 무기와 군사 조직을 앞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후대 중국인들은 이 전쟁에서 치우를 전쟁의 신으로 숭배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병사들은 전투 전에 치우의 깃발을 든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싸운 적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셈이다. 6부 배달국이 우리 민족의 조상국가인 증거. 그렇다면 치우천왕과 배달국은 정말 우리의 조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답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그리고 환단고기 속에 있다. 삼국유사. 환웅이 신실을 열어 인간 세상을 교화하니 단군이 그 뜻을 이어 조선을 세웠다. 즉 환웅 치우천왕 단군 조선. 이 계보가 바로 한민족 국가의 뿌리다. 제왕운기도 이렇게 전한다. 옛적에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명하여 신실을 열게 하고 그로부터 단군이 나와 조선을 세웠다. 고려시대에도 이미 이 계보를 통해 한민족의 시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중국의 후한서동이열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치우는 동이의 시조이며 그 후손이 조선이다. 즉 중국 기록에서도 치우천왕을 조선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7부 치우천왕의 문화와 상징. 치우천왕이 다스린 배달국은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상을 꿈꿨다. 그 상징은 삼조고, 즉 태양의 새였고 그 정신은 환과 단으로 이어졌다. 하늘의 밝음과 땅의 순수함. 이 두 사상이 합쳐져 환단이라 불렸다. 그 정신은 오늘날의 홍익인간 사상으로 이어진다. 치우천왕은 문명과 철의 기술을 널리 퍼뜨렸고 농경과 무역을 발전시켰으며 백성에게 하늘의 도를 가르쳤다. 그의 시대는 단순한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빛과 지혜의 시대였다. 8부 마무리 잊혀진 영웅에게 바치는 노래. 오늘날 우리는 치우천왕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 백두산의 바람 속에서,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 속에서 치우의 붉은 투구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치우천왕은 단지 옛 전쟁의 영웅이 아니다. 그는 평화를 지킨 자, 인류 문명을 일으킨 자,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이름은 하늘과 땅을 잇는 불멸의 외침으로 남아있다. 나는 배달의 후손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편 다큐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